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시 28분에 오프닝 벨을 녹음하겠습니다. 너무나 늦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써 한국경제TV의 그 해외유식 히어로즈라고 하는 방송을 마쳤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약간의 그 단기성 방송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당분간은 오후 방송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른 시간에 오프닝 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방송하고 오면 집에 오면 거의 저녁 한 7시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저녁을 안 먹고 방송 준비해도 빨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이 끝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프닝 벨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8부 능선을 넘은 시장, 이제는 한숨 돌릴까라는 제목으로 시작할 거고요. 오늘도 역시 배당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모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8부 능선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정상 있잖아요. 정상 전에 정상까지 가기 전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정상에 지금 왔는데 지금 시장이 그러면 지금 신고가가 아니냐? 물론 신고가는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어떤 그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상이라 함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IT 종목들, 우리 주요 기술주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를 갔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넷플릭스는 좀 어렵지만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물론 페이스북은 이제 가겠죠 조금씩. 애플은 당연히 이제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 같은 것들이 같이 가는 거를 저는 이제 시장의 최고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갖고 8부 동산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한숨을 돌릴지 아니면 뭐 진짜 계속 갈지, 좀 쉴지, 좀 쉬어갈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플도 잘 나왔어요. 시장 올라갑니다. 시간 내에서 장시작전 거래가 이미 상승 중이죠. 페이스북 잘 나왔습니다. 시간 장시작전 거래 올라갑니다. 스타벅스 잘 나왔죠. 시간 장시작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뭐 이미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클로징 벨 시간에 아침에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대략 알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미 이것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금리를 연속 3번 연속 인하한 후에 지수의 흐름이 어떨지를 나와 표가 있는데 제가 표를 보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거를 따로 갖고 왔어요. 글자를 제가 지금 다 친 겁니다. 제가 보통 이제 금리를 3번 연속 인하 후가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3번 있었습니다. 1975년, 1996년, 1998년. 그때 금리를 연속 3번 인하했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 흐름이 어땠냐? 한 달이 흘러가면 2.2% 플러스죠. 3개월 흘러가면 7.9%, 6개월 후에 10.1%, 12개월 후에 20%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통계를 갖다 들이대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건, 본부장님, 그러면 금리 한 번 더 인하하면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표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이 계셔갖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패드의 연준의 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S&P 500 지수 흐름입니다. 보시면, 과거죠, 과거. 1998년에, 1997, 98년에 일단은 금리를 올립니다. 올려갖고 6.5%까지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이 결론 따라가죠. 그 다음에 6.5%에서 엄청나게 내리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거의 1%대까지 1.25까지 내렸어요. 1.25에서 1.5까지 내릴 때 2번 구간이에요. 2번 구간 지수도 같이 내려옵니다. 금리 내려오죠. 지수 이거 보이죠? 내려오죠. 그죠? 그 다음에 1.25%, 1.5%에서 다시 한번 금리가 5.25까지 올라갈 때 금리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올라가죠. 다시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내립니다. 5.25에서 다시 한번 내리죠. 언제까지? 제로까지. 예.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이제 QE를 시작하잖아요. QE. 예. 그래서 내립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같은 궤적이에요. 같은 궤적.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하고 지수는 같이 움직인다. 왜냐?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4번 하게 되면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예,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약간 예상, 연준의 예상. 그 다음에 금리를 4번 이상 내리게 되면 예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인하는 거, 시인하는 거. 안 좋다 지금. 너무 안 좋다. 예,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3번 정도면 거의 무난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경기가 더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가 더 나쁜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좋습니까 경기가? 예, 좋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좋은 건 아니다. 무조건 예, 단기적으로 한두 번 좋죠. 근데 다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앞으로 시장 흐름을 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예, 근데 저는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제가 오늘 좀 심어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같이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돼 있죠. 지금 1.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 구간이 1.4%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수익률, 장단기 수익률, 국제 수익률이죠. 에 대한 역전 현상이 없다.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어, 이게 이제 적어도 10년물이 한 20%? 예, 아니 죄송합니다. 2%? 그까지는 올라가주면 좋은데 글쎄요. 그거는 좀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 제가 이제 여러 번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언급했던 것 중에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IT주, 기술주가 상당히 부진하다. 그러면서 그 틈을 부동산, 유틸리티가 치고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업종, 특히 니치인데요. 워낙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컨셉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게 이겼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부동산이 이겼습니다. 근데 빠르게 따라온 거죠, IT가. 뭐 때문에요? 애플 때문에. 따라와서 지금은 올해 전체적으로 YTD, 올해 전체 수익률을 보게 되면 1등이 IT입니다. 35%. 이걸 기술주의 기환, 왕자의 기환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S&P 500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네 가지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산업재, 부동산, IT. 21%가 이제 S&P 500. 그 밑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거나 IT의 기환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더 지금보다 더 이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삼았고요. 현금 보유 극대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전체 그 과거 12개월 동안에 미국에 있는 펀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펀드 흐름을 보게 되면 캐시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5,920억 달러. 채권이야 뭐 2,590억 달러. 그냥 뭐 그것도 물론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월등하게 많이 올라간 건 캐시거든요. 캐시, 현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시장을. 현금을 보유하겠다. 시장이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주식형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30억 달러, 거의 한 200조 원이 빠져나갔고요. 거의 600조 원 가까이가 캐시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캐시에 뭐 본드에 여기 얼마나 수익이 붙을까요? 물론 이제 캐시를 돈을 집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금을 이제 예금한 거죠. 예금. 어떤 분들도 이걸 그냥 집에 쌓아놓냐고 말씀을 듣고 쌓아놓으면 돈이 안 붙죠. 1원도. 어쨌거나 공포에만 쓸죠. 여는 건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치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 가지 또 있죠. MMF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얼마나 됩니까? 안 되잖아. 시장은 아까 얼마 올랐다고 했어요. 오늘. 이번에 올해만요? 21%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캐시가 좀 줄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식형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감도 급증하고 있죠. 이게 3분기거든요.
요게 예. 안 좋죠. 안 좋아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수익 이익에 대해서 3% 4%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예, 좋습니다. 좋죠. 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기대감이죠. 자, 좋은 거예요. 이건 뭐 비단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미국뿐만 아니고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좋아집니다. 내년부터는. 자, 그다음 애플 선전. 애플의 선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플이 일단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과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또 스마트폰이 안 팔려서 고생을 했고 사실 뭐 그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막 엄청 쉽잖아요. 애플은요. 뭐 투자 의견이 좋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 얘기는. 예, 뭐 바이 뭐 저기 뭐죠? 아마존처럼 스트롱 바이 의견도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사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반에 반반 애플은 늘상 그러는 기업이었는데 그 지금 이제 왔죠. 예, 사상 최고치에 지금 이제 그 시가총액이 거의 한 1,300조 원 정도 되니까 원화로 치면.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고 지금 이건 한 28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보다. 그러면 300달러까지 좀 힘들겠지만 최소한 270, 80달러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가장 놀라운 요번에 실적이 뭐였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애플 서비스본의 매출 있잖아요. 보시면 2017년에 전년 동기 대비 34%, 그 다음에 작년에 17%, 좀 줄었어요. 이게 문제였는데 올해 다시 25%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본의 매출에 대한 다시 한번 예, 극대화되고 있다. 예, 다시 한번 동력이 이쪽에 실리고 있다. 이제 긍정적인 거고 이게 이제 향후에 애플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이튠즈, 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서비스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에 애플 케어가 제가 보는 애플 케어가 상당히 효자 노릇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애플만 가냐? 그게 아니죠. 전년 동기 대비 넷플릭스 31% 매출이 매출 보시죠. 매출 레버뉴 그로스예요. 전년 동기 대비 예. 넷플릭스 31%, 페이스북 28.6%, 아마존 24% 가능되죠. 구글이 20%,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14%, S&P 500은 3.4%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팡이 예, 굉장히 좋은 매출의 어떤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애플은 1.7%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매출 때문에 갈란 게 아니고 매출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증가했다고요? 어떤 게 더 좋아졌다고요? 예, 서비스분의 매출. 그래서 일단 시장이 올라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IT주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주가는 빠지 재미없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쟁 구도 때문에 그런 거 실제 지금 눈에 들어오는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건 좀 이따 여기까지 보면 그럼 이제 도대체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완벽하네. 완벽하죠. 보면 IT주가 선전하고 있고 거꾸로 다시 갑니다. 애플이 선전하고 있고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아주 정말 급증하고 있고 현금 보유가 극대화 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현금 보유 되겠냐. 이 현금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IT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가고 있고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돼 있고 이런데 그럼 계속 좋아서 지금 계속 간다고 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주식을 좀 해봤잖아요. 겪어봤잖아요. 제가 좀 겪었죠. 18년 겪었죠. 미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밸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밸런스. 항상 밸런스예요. 성장주가 많이 가면 언젠가 가치주가 올라가고 가치주가 또 많이 가면 또 성장주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갑자기 IT가 많이 가면 뒤쳐져 있던 또 다른 업종이 또 가고 항상 키 맞추기 합니다. 키 맞추기. 대형주가 가면 이번엔 중소형주가 가고 중소가 넘어가면 또 대형주가 다시 또 매기가 돌아오고 예. 그냥 성장주에 또 많이 갔다가 가만히 돌아보면 배당주가 또 많이 가고 움직이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하게 골고루 움직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주식이 갑자기 또 폭망하기도 하고 밸류에이션 막 너무 높은 거 아니냐면서 그죠? 그러다가 또 비자 마시다가 또 식기도 하고 맥도날드 지금 못 가잖아요. 맥도날드, 연브랜드, 그 다음에 컨셀레이션 브랜드 다 지금, 컨셀레이션 브랜드는 아니죠. 레스토랑 인터내셔널 브랜드, 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QSR.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티몰튼, 버거킹,
예, 그다음에 파파이스가 묶여 있는. 그러니까 맥도날드 대부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푸드가 못 가고 있거든요. 스타벅스 못 가고 있고요. 물론 실적이 잘 나와서 가겠지만 못 가고 다 쉬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은 예, 오래 쉬었고요. 예, 다 잘 가던 갑자기 쉬는 것도 있고요. 또 쉬던 게 갑자기 잘 가기도 합니다. 그게 미국 시장의 밸런스인데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기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야도 1단계 합의에 거의 서명을 했고 이제 점점 뭐 다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태가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폭망한다는 게 절대 겁주는 게 아니고요. 의외로 못 갈 수 있으면 약간의 체력을 좀 보강시켜야 돼요. 지금 이제 주요 기술주가 다 끝났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진짜 실적이나 모든 게 다 팔부 능선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까지 가려고 그러면 구글도 가야 되고 아마존도 가야 되고 특히 아마존이 막 가줘야겠죠. 근데 아직 못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흠이 없어 보이는 이 시점이 예,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시점이다. 폭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 여기서 왜냐면 나중에 진짜 막 못 이겨 하다가 이제 너무나 미국에 맨날 간다 하니까 너무 열받아갖고 들어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가 예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멍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막 더 막 연말 무슨 뭐 예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연말 쇼핑 시즌 막 하면서 쭉쭉 가기를 원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일은 제가 11월 달에 대한 시장 전망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올라간다는 의견이 많죠.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할 때는 예, 스스로 조금씩 템포를 낮추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과감하게 막 무슨 뭐 주식을 막 하지 마시고 보유한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좀 제가 보기에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한숨을 돌리자. 한숨 돌리자. 좀 쉬고 좀 멀리 가자. 폭망했을 때 멀리 가는 경우가 있고 너무 많이 올라와서 멀리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쉬자. 체력을 보강할 시기가 됐다. 이 증시도 거의 뭐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 예, 너무 많이 가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조만간 좀 쉬어가는 구멍이 나오더라도 와 이거 짜증난다 막 왜 이렇게 못 가냐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그럴 때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받는 종목이 딱 오늘 있습니다. 예,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받기 CT 그룹을 추천하겠습니다. CT는요,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11월 22일 날 들어오고요. 분기 배당금은 51센트,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연 2.7%, 그리고 배당 성향은 25.76%로 평균 40%보다 덜 주고 있다. 앞으로 더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배당 성장도 8년째 증가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융주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주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면 JP모건 체이스 얘기하시겠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시티까지는 괜찮습니다. 몰사도 뭐 골드만삭스도 괜찮고요. 모건스탠이 괜찮습니다. 단 웰스파고는 빼고요. 네, 웰스파고는 빼고 나머지 종목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금융주가 없다 싶으시면 이번에 꼭 매수하셔갖고요. 배당도 받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오프닝 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